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정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의사들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문제는 정력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력이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노년 남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많이 무시되는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고 약을 먹을 정도도 아니고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운 변화. 하지만 그 신호를 방치하면 몇 년 뒤 몸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의사들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가 무엇인지, 왜 정력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 문제인지, 실제로 어떤 남성들이 그 신호를 놓쳤는지, 그리고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언제인지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편안하게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0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노년 남성에게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큰 병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에요. 그냥 좀 피곤할 뿐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가 앉는 순간부터 이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눈빛이 흐려졌고 말의 힘이 약해졌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의사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정력이 아니라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생명력. 이 단어를 들으면 뭔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에서 말하는 생명력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이 생명력이 떨어지는 과정을 단순히 정력 감퇴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나무가 말라가는 것을 보고 잎이 시들었네라고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하고 전체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환자를 만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 변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나이 탓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몸이 무겁다고 느낀 적,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피곤함을 느낀 적,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는 것, 예전에는 괜찮았던 추위가 이제는 유난히 힘들게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나는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 내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어.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이 신호들은 너무 조용합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냥 조금 더 쉬면 될 것 같고 주말에 푹 자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쉬어도 월요일이 되면 다시 똑같이 피곤합니다. 이것이 생명력 저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예전에는 하룻밤 자면 회복되던 피로가 이제는 며칠을 쉬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이면 몸이 따뜻해졌는데 이제는 한참을 움직여도 손발이 차갑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몸의 변화를 오직 한 가지로만 해석합니다. 그쪽이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기능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충분한 혈류, 적절한 호르몬 수치, 건강한 신경 전달,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성기능은 몸이 여유가 있을 때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들에 먼저 에너지를 쓰고 성기능은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다시 말해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몸의 에너지가 상당 부분 소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스마트폰이 불필요한 기능들을 자동으로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기능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신호들이 있었을까요? 의사들은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몸이 가볍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몸이 무겁고 마치 밤새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낮의 졸음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예전에는 오후에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후 2시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피로는 가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체온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예전에는 겨울에도 손이 따뜻했는데 이제는 여름에도 손발이 시립니다. 특히 아랫배와 허리 부분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는 생명력의 중심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말수입니다. 말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듣기만 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이기가 귀찮아집니다. 예전에는 산책을 즐겼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편합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찾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성기능 문제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좀 피곤한 거겠지.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하지만 의사들은 이 신호들을 보면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만약 이 상태를 방치하면 몇 년 뒤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생명력 저하는 단순히 피로나 무기력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서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생명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 이 힘이 약해지면 당신의 몸에서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합니다. 특히 말초 부위, 손끝, 발끝, 그리고 생식기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혈액은 단순히 피가 아닙니다. 혈액은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분을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혈류가 느려지면 모든 세포가 영양 부족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체온이 내려갑니다. 정상적인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36도 이하입니다. 심한 경우 35도대까지 떨어집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 감소하고 대사율은 12% 감소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호르몬 전달이 둔해집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와 작용이 약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스토스테론을 단순히 성욕과 관련된 호르몬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강화하고
기분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네 번째로 근육 반응이 늦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힘들어하는 것, 무거운 것을 들 때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는 것,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픈 것. 이 모든 것이 근육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로 장기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간, 신장, 심장, 폐. 이 모든 장기들은 평생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이 손상이 밤사이에 회복됩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떨어지면 이 회복 과정이 느려집니다. 손상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 남성에게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하복부와 골반, 그리고 허리 주변입니다. 왜 이곳일까요?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단전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코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이곳은 몸의 중심이고 에너지의 저장고입니다. 이곳이 식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전신으로 퍼집니다. 마치 발전소가 약해지면 도시 전체의 불이 어두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복부가 차가워지면 소화가 안 되고 배변이 불규칙해지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지막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훨씬 전에, 훨씬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력에 문제가 생기면 정력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다른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는 대신 화면 밝기만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생명력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68세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큰 병도 없었고 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6시에 눈이 떠지면 바로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7시 알람을 맞춰도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침대에서 10분, 20분을 더 누워 있었습니다. 낮에는 항상 졸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소파에 앉으면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8시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우면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지.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다 그렇지 뭐. 그래서 박 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박 씨의 변화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갔는데 이제는 박 씨가 먼저 오늘은 좀 쉬자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오면 함께 놀아주었는데 이제는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습니다. 아내는 여러 번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거절했습니다. 괜히 병원 가서 걱정만 늘릴 필요 없어. 큰 병도 아닌데. 박 씨는 병원이 싫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약을 주고 괜히 걱정만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박 씨의 상태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겨우 3층인데 박 씨는 2층에서 멈춰 서야 했습니다. 숨이 너무 가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 이건 심각한 거 아닐까? 그날 저녁 박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어. 병원에서 의사는 박 씨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기도 전에 의사는 이미 박 씨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걸어 들어오는 모습, 앉는 자세, 말하는 톤, 눈빛.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혈압은 정상, 혈당은 정상, 콜레스테롤은 약간 높지만 괜찮은 수준. 심전도도 정상. 수치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치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치가 아닙니다. 의사는 박 씨에게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성기능이 아닙니다. 문제는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회복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가 아픈 건가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검사로는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의 활력, 회복력, 생명력. 이런 것들은 수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를 보면 압니다. 의사는 약을 먼저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낮에 활동하실 때 에너지가 충분하신가요? 체온은 어떻습니까? 손발이 따뜻하십니까? 밤에 잘 주무십니까? 운동을 하십니까? 햇빛을 자주 보십니까? 박 씨는 대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몸을 방치해왔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고, 낮에는 에너지가 없었고, 손발은 항상 차가웠고, 밤에는 자다 깨달을 반복했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햇빛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가 거의 다 다른 스마트폰처럼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꺼버린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약 처방전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처방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체온을 올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십시오. 하루에 30분은 햇빛을 보십시오. 따뜻한 음식을 드십시오. 특히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 혈류를 개선하십시오. 매일 30분씩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하지만 규칙적으로 걸으십시오. 그리고 골반과 허리를 스트레칭 하십시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혈류가 막힙니다. 세 번째, 리듬을 회복하십시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낮에는 활동하십시오. 밤에는 일찍 주무십시오.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생명력을 살립니다. 박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약은요? 영양제는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약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직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시점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뒤에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2년 뒤에는 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점입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생명력 회복의 핵심은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학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온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생명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체온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온은 대사의 척도입니다. 모든 생화학 반응은 적절한 온도에서만 제대로 일어납니다. 효소가 작동하고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적절한 체온이 필수적입니다.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36도 이하입니다. 35도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됩니다. 면역세포의 활동이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작용이 약해지고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복부의 체온입니다. 배꼽 아래 단전이라고 불리는 이 부위는 생명력의 중심입니다. 이곳이 따뜻해야 전신이 따뜻해집니다. 이곳이 차가우면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어도 몸은 차갑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따뜻한 것을 먹고 따뜻한 곳에 있고 따뜻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음식을 드십시오. 차가운 음료수를 피하십시오. 하복부에 핫팩을 대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이십시오. 운동은 가장 효과적인 체온 상승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혈류입니다. 특히 하복부에서 상체로 피가 잘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피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피가 하체에 고이게 됩니다. 하체에 피가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체, 특히 머리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어지럽고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숨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생식기를 포함한 골반 부위의 혈류도 감소합니다. 혈류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입니다. 걸을 때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것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30분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혈류는 크게 개선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골반과 허리의 유연성입니다. 이 부위가 굳어 있으면 혈관이 압박받고 혈류가 막힙니다.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이고 골반을 회전시키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혈류는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세 번째 핵심은 리듬입니다. 아침, 낮, 밤의 흐름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몸을 깨우고 낮에는 활동 모드로 들어가고 저녁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수면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떨어지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 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리듬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리듬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햇빛을 보십시오. 햇빛은 생체 시계를 리셋합니다.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몸에게 지금은 활동 시간이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낮에는 활동하십시오.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움직이고 걷고 일하십시오. 낮에 충분히 활동해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준비를 하십시오. 너무 늦게까지 밝은 빛을 보지 마십시오. 특히 스마트폰과 TV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십시오. 이 세 가지, 체온, 혈류, 리듬. 이것들이 살아나면 정력은 결과로 따라옵니다.
정력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생명력이 회복되면 정력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노년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이것입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괜찮다. 큰 병은 없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생명력은 서서히 꺼집니다. 생명력 저하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밝게 타오르다가 점점 작아지고 깜빡이고 결국 꺼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매일 보는 거울 속의 자신은 늙지 않는 것 같지만 10년 전 사진을 보면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점진적 기능 저하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아니라 천천히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경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성질환은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갑작스러운 통증, 고열, 출혈. 이런 것들은 즉시 알아차릴 수 있고 즉시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생명력 저하는 다릅니다. 신호가 있지만 너무 약합니다. 조금 피곤하네. 좀 춥네. 오늘은 별로 땡기지 않네. 이런 사소한 신호들을 누가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무시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오늘따라 좀 피곤한가 봐. 날씨가 추워서 그래. 항상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모두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나이도 들고 날씨도 춥고 피곤한 날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들은 압니다. 이런 핑계들 뒤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문제를 방치하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다는 것을. 임계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이 더 이상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만 노력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육량을 생각해 보십시오. 30대에는 근육이 쉽게 붙습니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금방 근육이 생깁니다. 40대, 50대에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하면 근육이 붙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다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과 세포 기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60대 초반까지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생활을 바꾸면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60대 후반, 70대가 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강조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지금. 1년 늦으면 회복 속도가 절반이 됩니다. 2년 늦으면 4분의 1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 위험한 착각은 큰 병만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 심장병, 뇌졸중 같은 큰 병만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은 활력이 있는 상태,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라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걷는 것이 즐겁고 먹는 것이 맛있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반가운 상태입니다. 병이 없어도 활력이 없으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살면 조만간 병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내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생명력을 지키는 것이 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병에 걸리고 나서야, 입원하고 나서야, 큰 수술을 받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몸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때 의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물론 그때부터라도 노력하면 조금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에 걸리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크게 무너진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큰 병이 없을 때,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스스로 식사할 수 있을 때, 바로 지금이 생명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간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누운 채로 손을 비비고 발을 움직이고 몸을 천천히 깨우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햇빛을 받으십시오. 햇빛은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시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따뜻한 물은 체온을 올리고 장을 깨우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차가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거창한 식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먹으십시오. 특히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가 좋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이런 것들이 근육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오전 중에 30분 정도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하지만 규칙적으로 걸으십시오. 걷는 것은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심장을 강화하고 혈류를 개선하고 근육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깐 쉬십시오. 10분, 15분 정도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낮잠을 자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오후의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오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특히 허리와 골반을 풀어주십시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이 부위가 굳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이 부위를 풀어주면 혈류가 크게 개선됩니다. 저녁 식사는 일찍 그리고 가볍게 드십시오.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녁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십시오. 저녁에는 밝은 빛을 피하십시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TV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이런 기기 사용을 줄이십시오. 대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십시오. 특히 하복부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생체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 6개월, 1년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해도 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변합니다. 한개월 정도 지나면 작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낮에 졸음이 조금 덜 옵니다. 손발이 조금 덜 차갑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걷는 것이 편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말수가 늘어납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릴 것입니다. 요즘 건강해 보이시네요.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활력이 넘치시네요.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삶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 신호를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정력이 아니라 생명력을 보셔야 합니다. 생명력은 한번 완전히 꺼지면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호를 느낄 수 있다면, 아직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느낄 수 있다면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늘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면 몸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의사들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이른 시점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늦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60대도 70대도 심지어 80대도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대, 30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겨우 이것밖에 안 좋아졌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매일 1%씩만 좋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가 좋아집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나 요즘 몸 좀 챙기려고 해. 친구들에게 말하십시오. 같이 산책하자. 의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뭘 해야 할까요?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것을 못했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주일 쉬었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폐는 숨을 쉬고, 간은 해독하고, 신장은 여과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게 보답하십시오. 그 몸을 존중하십시오. 그 몸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지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 자녀, 손주들. 그들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